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썬 12장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객체 지향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이런 뜻이어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C++나 자바를 배울 때 이 객체 지향이라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객체 지향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신경 써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일단 객체 지향의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 인스턴트를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이제 활용법을 익힌다. 이런 게 이제 그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섹션 1에 보면 이제 이 장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나오고요. 섹션 2에 보면 이제 클래스, 섹션 3은 생성자, 섹션 4는 인스턴트 변수와 클래스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섹션 5에서는 클래스의 상속, 그다음 섹션 6에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그 심화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OOP. 이것은 이제 자바나 C++ 같은 이제 프로그램 언어의 이제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은 좀 개념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활용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접할 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챕터를 통해서 객체 지향이 이제 무엇인지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배울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장에서 만든 프로그램 이제 첫 번째는요, 객체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클래스, 그 다음에 인스턴트, 필드, 메서드, 생성자 등의 이제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객체에 대한 개념을 적용했을 뿐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이제 클래스, 인스턴트, 필드, 메서드, 생성자. 요것은 이제 그 이해도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이제 많이 써보면 이런 언어들이 이제 좀 친숙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 2는 객체 지향 이제 사각형을 그리는 거북이가 되겠는데요. 터틀 그래픽을 이제 활용해서 마우스로 클릭하는 이제 지점을 중심으로 거북이가 이제 사각형을 그리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객체 지향 개념의 그 상속 내용을 이제 추가해서 그림을 그리고요. 상속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야 할 것이 많으니까요. 이제 본문에서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이 장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같이 염두에 두고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인데요. 클래스는 객체 지향을 공부할 때 이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 파이썬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나면 프로그램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간단한 개념과 그 실제 구현되는 코드로 이제 클래스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 용어는 이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비슷하게 사용하는데요. 일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 용어를 조금 다르게 사용합니다. 자바에서는 메서드로 칭하는 것을 C++에서는 멤버 함수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이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그 자바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요, 메서드라는 이제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의 개념입니다. 파이썬은 객체 지향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이제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클래스의 모양과 이제 생성인데요. 클래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자, 클래스명.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고요. 자, 클래스는 지금 현실 세계에서 사물을
컴퓨터 안에서 구현하려고 이제 고안된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자동차를 클래스로 표현을 하게 하면은요, 자동차에는 이제 자동차 색상,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속도 등 이제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엑셀을 밟는 거에 따라서 이제 속도를 올리거나 속도를 내리는 이런 기능이 있겠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제 속도를 내리고, 액셀레이터 밟으면 속도를 올리고 이런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기능을 이제 클래스로, 자동차를 이제 클래스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클래스 명은 자동차, 자동차의 속성은 색상과 속도로 정의했고요. 기능은 속도 올리기와 속도 내리기, 이렇게 기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의 개념을 이제 실제 우리가 쓰는 파이썬 코드로 한번 구현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그 속성은 지금까지 사용한 변수처럼 생성을 하고요. 요걸 이제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기능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함수 형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클래스 안에서 구현된 함수는 함수라고 하지 않고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속도 올리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클래스가 되고요. 뒤에 속도 올리기는 메소드가 됩니다. 이 개념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클래스 개념을 실제 코드로 구현해 보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이제 카라고 정했고요. 색상을 널 값으로 줬고 현재 속도는 0이라고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를 보죠. 카에 대한 업 스피드, 카에 대한 다운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이건 함수로 정의를 했죠. definition 업 스피드, 그 다음에 이제 증가할 속도량, 그 다음에 definition 다운 스피드, 감소할 속도량.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클래스 명은 카, 그 다음에 요 색상과 현재 속성은 이제 필드로 정의를 해줬고요. 메소드는 업 스피드와 다운 스피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동차 클래스를 이제 파이썬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카, 자, 클래스 이름은 카고요. 그 다음에 필드는 컬러는 이제 널 값을 줬고 아직 이제 정해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 스피드는 0으로 이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업 스피드 셀프 밸류라고 하면 요 셀프라는 메서드에 셀프라는 클래스에 스피드라는 값의 밸류를 이렇게 증가시켜 줍니다. 또한 우리가 그 셀프라는 클래스에 다운 스피드, 요 밸류 값을 빼주면 다운 스피드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출력 결과를 보면 프린트 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무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카는 클래스명, 자, 요거는 컬러와 스피드는 필드,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정의한 부분은 메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드에서 메서드를 이제 추가합니다. 요 메서드는 뭐냐면 메시지를 출력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볼 때 아까 그 메서드에서 이제 셀프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메서드 안에서 컬러, 스피드 등에 접근하기 이제 위해서인데요. 자, 셀프를 매개 변수로 보기보다는요. 메서드 안에 무조건 써야 하는 것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 필드에 우리가 접근을 안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프린트 메시지와 같이 셀프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def 프린트 메시지 프린트 시험 출력이다. 이렇게 쓸 때는 셀프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프린트 메시지 안에는 필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이제 셀프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인스턴트의 생성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인스턴트는 앞에서 이제 자동차 클래스를 완성을 했는데요.
자, 자동차 클래스를 이제 생성을 했으면 실제 이제 자동차를 실제 만든 게 아니고요. 자동차 이제 설계도를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자동차를 만들려면 우리가 그냥 붕어빵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클래스 정의는 이제 붕어빵의 기계를 만든 것이고요.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붕어빵을 하나씩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붕어빵 기계는 클래스, 그러니까 자동차 설계도는 클래스. 요거를 이제 찍어내는 하나하나 붕어빵을 찍어내는 건 자동차 인스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인스턴트를 객체라고도 부르는 것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컴퓨터를 이제 처음 배울 때 용어가 이제 혼용돼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객체라고 안 부르고 인스턴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우리가 칼을 만들었으면 이것을 인스턴트로 이제 복제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칼라의 그 널 값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레드, 블루, 옐로우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스턴트로 구현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구현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설계도, 자, 클래스 자동차라고 주고, 이제 색상, 속도 이렇게 줬죠. 그 다음에 속도 올리기와 속도 내리기 이렇게 줬죠. 그래서 자동차 인스턴트는 자동차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상속받는 겁니다. 자동차 1으로. 자동차의 인스턴트를 자동차 2, 자동차를 자동차 3. 그러면 지금 자동차 1, 2, 3이 생겼죠. 자, 요것을 코드로 구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칼을 마이카 1, 마이카 2, 마이카 3로 이렇게 인스턴트를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인스턴트 3개는 이제 각 자동차의 색상, 속성 필드를 이제 별도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1은 파랑이고 현재 속도는 30km고 자동차 2는 빨강이고 예를 들어 현재 속도는 50km, 자동차 3은 노랑이고 현재 속도는 0km다 라고 하면 이제 별개의 자동차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인스턴트를 생성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필드에 한번 값을 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동차에서 이제 인스턴트가 생성되면 각 자동차는 이제 독립적인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카 1, 마이카 2, 마이카 3 이렇게요. 그래서 각 인스턴트에 이제 별도의 필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값을 대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동차가 멈춰 있기 때문에 속도를 이제 0으로 초기화했는데요. 자, 필요하다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30, 50 등의 값을 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인스턴트명, 필드명 형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각 필드마다 별도의 필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카 1이라는 인스턴트의 컬러는 빨강, 마이카 1이라는 인스턴트의 스피드는 0, 마이카 2의 컬러는 파랑, 마이카 2의 스피드는 0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저기에 메서드도 있었죠. 그래서 메서드의 호출은 우리 카 클래스에 보면 업 스피드와 다운 스피드가 있었죠. 그래서 업 스피드 하면 마이카 1의 업 스피드는 30. 그럼 30을 지금보다 더하라는 거였죠. 그다음 마이카 2의 다운 스피드면 마이카 2의 인스턴트 얘 필드 메서드 값을 60을 줘서 60을 다운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완전한 클래스의 작동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명은 카로 줬고요. 칼라는 널로 이제 초기화 시켜주고요. 스피드도 처음에 0이라고 줬죠.
그 다음에 함수 선언을 했습니다. 업 스피드, 다운 스피드. 자, 여기서 셀프를 준 것은 요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셀프를 줬다 그랬죠. 요 안에 있는. 그래서 셀프의 스피드 플러스 이퀄 밸류 해가지고 요 밸류만큼 속도를 여기서 이제 값을 증가시키고, 다운 스피드는 요 밸류만큼 값을 다운 시킬 겁니다. 자, 이제 13행을 보시면, 자, 카라는 그 클래스를 마이카 1로 인스턴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마이카 1의 칼라는 빨강, 마이카 1의 스피드는 0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카의 객체를 사용해서 마이카 2라는 인스턴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마이카 2의 인스턴트의 필드, 칼라 필드는 파란이다. 그 다음에 스피드는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카라는 클래스를 마이카 3의 그 인스턴트로 이렇게 인스턴트로 만들고 노란과 스피드를 줬습니다. 자, 이제 마이카 1의 업 스피드 30. 그러면 0에서 지금 30만큼 증가됐죠. 그래서 마이카 1의 칼라는 우리가 처음 준 게 빨강이었죠. 그래서 빨강이 출력됐고요. 현재의 속도는 %d, 그 마이카 1의 스피드는 30이 증가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이카 2의 그 칼라는 우리가 파랑으로 줬었습니다. 그래서 파랑이 출력될 것이고, 자, 업 스피드 60. 그러면 초기값 0에서 60만큼 더한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카 3의 업 스피드는 0. 그러면 지금 그대로 출력되겠죠. 그래서 마이카 3라는 인스턴트의 칼라 필드의 값은 노랑이고, 마이카 3 인스턴트의 스피드라는 필드의 값은 0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카는 객체 이름, 마이카 1, 2, 3는 인스턴트. 여기서 칼라와 스피드는 필드. 저기 업 스피드와 다운 스피드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용어를 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클래스의 사용 순서인데요. 1단계는 이제 클래스를 선언했었죠. 카로 선언했죠. 클래스 카 이렇게 선언했었죠. 클래스 카. 그 다음에 필드 선언, 메서드 선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클래스 카를 라고 그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 필드는 칼라와 스피드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메서드는 업 스피드, 다운 스피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계에 이제 그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요. 2단계에 저희가 이제 인스턴트를 생성을 했죠. 그래서 마이카 1, 마이카 2, 마이카 3. 그래서 그 형식을 보면 클래스명 카였죠. 인스턴트명은 마이카 1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트는 클래스명, 여기서 인스턴트를 생성을 하고요. 자, 3단계는 우리가 이제 필드, 위에서 말하면 칼라와 스피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메서드, 업 스피드와 다운 스피드가 되겠죠. 그래서 필드나 이제 메서드를 사용하는 게 3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인스턴트 필드 값에 집어넣고, 메서드 사용법은 인스턴트 메서드. 그래서 인수가 있으면 여기 인수 아규먼트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이카 1의 칼라는 빨강. 이런 식으로 해서 인스턴트는 마이카 1, 필드는 칼라에 빨강을 집어넣어라. 그 다음 마이카 1 업 스피드 메서드. 자, 마이카 1은 인스턴트, 업 스피드는 메서드, 아규먼트는 30. 30만큼 증가시켜라.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 앞에 프로그램에서 업스피드 함수를 수정해서 속도가 150이 넘으면 다시 150으로 만드는 예를 한번 들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해보면 더 이해가 잘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컨스트럭터, 영어로는 컨스트럭터인데요. 자, 컨스트럭터는 인스턴트를 생성하면 무조건 이제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생성자의 개념은, 자, 인스턴트를 생성하면 필드 값을 초기화시키는 함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생성자의 기본 형태는 언더바 2개, int, 언더바 2개, 가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생성자는 앞뒤가 언더바가 이제 2개씩, 그 다음에 init는 이니셜라이즈 초기화의 약자이고요. 초기화임이 언더바가 2개 붙는 것은 파이썬에서 그냥 예약해 놓은 그 예약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작성 시에 이 이름을 사용해서 새로운 함수나 변수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형식은 클래스명, 그 다음에 def, init, self 이렇게 하면, 자, 이 부분에 이제 초기화할 코드, 우리가 이제 칼라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카 클래스에서 이제 컨스트럭터를 만드는 방법은, 자, 클래스 카, 그 다음에 컬러는 널, 그 다음에 스피드는 널 이렇게 줬죠. 자,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하는 방법은 init self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셀프의 컬러는 빨간, 셀프의 스피드는 0 이라고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는 이게 이제 인스턴트였는데요. 여기서는 컨스트럭터 생성자의 개념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본 생성자인데요. 매개 변수가 셀프만 있는 생성자가 이제 기본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그 앞에 코드를 우리가 바꾸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만 추가하면 되겠죠. definition init self. 그래서 셀프의 컬러는 빨강, 셀프의 스피드는 0. 이렇게 그 6에서 8 행에 그 생성자가 17행, 18행 여기서 자동으로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트를 만들 때 요 빨간 값, 그 다음에 0의 값이 자동으로 초기화가 돼서 이렇게 출력하면 똑같이 빨간과 0으로 이렇게 초기화된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이제 매개 변수가 없이 셀프만이었었죠. 근데 우리가 초기 값을 줄 때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클래스 카 요거 딱 똑같고요. 요 셀프 뒤에 value1, value2라고 주고요. 컬러를 value1 이렇게 매개 변수를 이렇게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를. value2는 스피드 이렇게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카 1의 카는 빨강 30 그러면 그 컬러가 빨강, 그 다음에 스피드가 30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생성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카 파랑 60 이러면 그 컬러가 파랑, 그 다음에 스피드가 60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프로그램 1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이제 기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죠. 다시 얘기하면 클래스, 그 다음에 필드, 메서드,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
생성자 리얼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용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카에서 네임이랑 스피드를 그 필드를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를 시켜주는데 셀프의 네임과 스피드. 그래서 네임은 네임 필드, 스피드는 스피드 필드로 초기화시키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et name self. 이것은 이제 매개 변수가 없죠. 그래서 셀프의 이름을 리턴하고, 자, get speed는 현재 스피드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get name과 get speed라는 메서드를 여기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의 이름, 그 다음에 자동차의 속도를 반환하기 위해서 만든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1과 카2는 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변수 선언을 했고요. 자, 카1은 카 아우디, 그러면 네임은 아우디, 스피드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카2는 카의 벤츠 30. 그러면 자, 여기서 카1, 카2는 인스턴트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 아규먼트에 따라서 값이 변합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카1의 메서드 getName 하면 이름을 가져온 게 출력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카1의 getSpeed라는 메서드가 이렇게 0 이렇게 출력되겠죠. 그래서 아우디의 현재 속도는 0입니다. 벤츠의 현재 속도는 30입니다. 이렇게 출력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인스턴트 변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사용한 필드는 모두 이제 인스턴트 변수로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각 클래스의 컬러나 스피드 필드는 인스턴트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인스턴트 변수라는 것은 인스턴트를 생성해야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변수고요. 이걸 예로 개념을 이제 파악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기존에 사용한 카 클래스 두 개의 필드는 이제 모두 인스턴트 변수였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클래스 카는 요거는 이제 요 필드 컬러와 스피드는 둘 다 이제 인스턴트 변수라고 그랬죠. 자, 요 두 필드는 이제 클래스 안에 있고요. 아직 실제 공간이 할당된 것은 아닙니다. 클래스는 설계도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설계도에 이제 자동차 색상이나 속도를 실제로 이제 구현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설계도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인스턴트를 만드는 걸 다시 보시면 카1, 카2. 그러면 마이카1, 마이카2가 인스턴트가 되겠죠. 여기서 비로소 마이카1.color, 마이카1.speed 라고 하는 그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면 실제 설계도에서 인스턴트 변수 공간이 할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색상이나 속도가 할당되어 있지 않고요. 자, 인스턴트 클래스에서는 생성이 안 되어 있고요. 인스턴트로 비로소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만 그 인스턴트에 대한 색상과 속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클래스 컬러 널 스피드 0 이럴 때는 기억 장소가 할당되지 않고요. my1.color 요때 스피드 컬러 스피드 요때 우리가 인스턴트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필드 값을 써야 메모리가 할당된다는
그런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변수입니다. 자, 클래스 안에 공간이 할당된 변수,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클래스 변수 공간에 이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동차 설계도에 보면 우리가 그 클래스에 있는 수량이 나는 필드 값을 인스턴트들끼리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메모리가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공유를 하는데 이걸 이제 클래스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유하는 방법은 그 마이카의 칼라 스피드, 그래서 카의 카운트, 지금 요 카의 카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대로 되니까 마이카2의 카운트 이렇게 써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합니다. 자, 클래스 변수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인스턴트 변수와 동일합니다. 근데 클래스 변수에 접근할 때는 클래스명, 클래스 변수명 또는 인스턴트명, 인스턴트 변수명 방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접근하는 필드는 이제 클래스 자체 공간이 이제 생기고요. 인스턴스를 생성해도 추가로 공간을 할당하지 않고 클래스에 이미 생성된 공간을 공유하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카, 그 다음에 그 칼라, 스피드, 이건 다 똑같죠. 근데 요 카운트, 클래스 변수라는 거죠. 우리가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에서 구행은 우리가 이제 그 셀프에서 이제 처음 스피드와 카운트 값은 지금 하나씩 증가시켰죠. 자, 그래서 생성자에서 클래스 변수에 접근하려고 하면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시키는 그런 초기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카 1과 마이카 2를 이제 변수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카1, 마이카를 이제 인스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마이카 1의 스피드는 30으로 이제 우리가 초기화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자동차 1의 현재 속도는 30이 되겠죠. 마이카 1의 스피드를 우리가 30으로 줬기 때문에요. 자, 생산된 총 대수는 %d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성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이퀄이니까 이게 1로 카운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카2라는 인스턴트를 생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카2의 스피드는 60. 그래서 이제 60으로 정해줬고요. 자, 여기서 마이카2의 스피드는 6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인스턴트를 생성을 했으니까 카운트가 1이 또 증가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2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같은 메모리를 마이카 1에서 해서 1로 됐고요. 마이카 2가 또 불러서 2 이렇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이제 상속 개념입니다. 상속은 기존 클래스에 있는 필드와 메서드를 이제 그대로 물려받는 새로 온 클래스를 만드는 것인데요. 자, 상속받은 후에는 클래스에서 추가로 필드나 메서드를 만들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예가 나왔는데요. 자, 승용차 클래스가 있고 트럭 클래스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자, 이렇게 클래스 승용차 필드는 색상, 속도, 좌석수, 메서드는 속도 올리기, 속도 내리기, 좌석수 알아보기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럭은 클래스 이름은 트럭, 필드는 색상, 속도, 이제 적재량
이건 사실 좌석수보다는 트럭 같은 경우는 적재량이 좀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속도 올리기 내리긴 똑같은데 이제 적재량 알아보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 감이 좀 올 수도 있는데요. 자, 요거는 왜 쓰냐면요. 자, 지금 클래스가 있고 여기도 클래스가 있는데 클래스 변수로 우리가 공유를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같은 거는 그대로 두고 다른 것만 공유를 해서 메모리의 사용량을 적게 해보자, 이런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상속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죠. 상속의 개념은 자, 공통된 내용을 자동차 클래스에 두고 상속을 받음으로써 일관되고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상위 클래스인 자동차라는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 또는 페어런트, 부모 클래스라고 보고요. 하위의 승용차와 트럭 클래스를 서브 클래스 또는 자식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동차 클래스에 보면 아까 보시면 클래스는 자동차고요. 필드는 색상 속도. 이건 공통이죠. 그 다음 메서드는 속도 올리기, 속도 내리기. 이것도 공통이죠. 자, 틀린 거는 승용차에 있을 때는 자동차에서 이제 상속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될 거는 좌석수와 좌석수 알아보기가 되겠고요. 트럭 클래스의 경우에는 적재량과 적재량 알아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클래스는 승용차와 트럭의 공통되는 필드와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요. 요거를 상속한다고 부르고요. 자, 요 위에 자동차를 부모 클래스 혹은 슈퍼 클래스라고 부르고, 요 승용차나 트럭 클래스는 서브 클래스 혹은 자식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자, 상속을 구현하는 문법은 자, 괄호 안에 슈퍼 클래스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서브 클래스, 괄호, 슈퍼 클래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다른 내용 코딩하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메서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메서드 오버라이딩은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서브 클래스에 이제 재정의하는 겁니다. 자, 12-19를 보시면 자, 트럭의 속도에는 이제 제한이 없는데 승용차는 안전을 이유로 예를 들어 속도를 150km로 이제 제한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요. 자, 슈퍼 클래스 여기서 이제 자동차가 되겠죠. 슈퍼 클래스를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 승용차 트럭은 속도 올리기 메서드를 이제 상속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속도 올리기 메소드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트럭은 자동차의 속도 올리기 메소드를 그대로 상속받기 때문에 자동차의 속도 올리기를 이제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근데 승용차는 지금 속도 제한을 둔다 그랬죠. 그래서 승용차는 속도의 제한이 있어서 자동차의 이제 속도 올리기와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자, 승용차 클래스에서 속도 올리기를 여기서 메소드에서 재정의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자, 이렇게 슈퍼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서브 클래스에서 이제 다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메소드 오버라이딩 혹은 재정의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 이제 메소드가 있었죠. 근데 메소드가 있었는데 트럭 클래스에서는 이제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승용차 클래스에서는 나는 속도를 제한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메소드를 이렇게 재정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메소드 오버라이딩 코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클래스 카.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카라는 것은 슈퍼 클래스로 쓰였겠죠. 자, 그 다음에 스피드는 제로. 자, 데피니션 업 스피드는 셀프의 밸류. 그래서 무조건 이제 더했죠. 그리고 현재의 속도 슈퍼 클래스. 그래서 %d 그 다음에 퍼센트 셀프의 스피드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자, 클래스 세단. 지금 여기서 카에서 상속받은 것이죠. 자, 여기에 클래스 세단의 데피니션 업 스피드 셀프 밸류는 셀프 스피드의 밸류 값을 더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세단의 경우 150이 넘는다면 다시 150으로 재정의를 해줬죠. 이해가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속도 서브 클래스 이렇게 똑같이 출력을 하고요. 다음 클래스 트럭의 칸은 그냥 패스 그대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슈퍼 클래스 카의 메서드를 그대로 상속받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단 트럭을 이제 초기화 시켜줬고요. 자, 트럭1은 트럭을 넣어줬죠. 그 다음에 세단1은 세단 이렇게 해서 인스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트럭 그래서 뒤에 값을 이제 이렇게 널 값을 줬고요. 자, 트럭1의 업스피드 200 하면 200이 올라가겠죠. 더해지겠죠. 자, 그러면 프린트 현재 속도 슈퍼 클래스 200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승용차 이렇게 주고요. 자, 세단1의 업스피드 200이라고 줬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했죠. 만약에 속도가 200보다 크다면 속도를 어떻게 해라? 150으로 만들어라고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해줬죠. 자, 그래서 출력 결과는 트럭 현재 속도 슈퍼클래스 200이라고 트럭일 경우 그대로 나오고요. 승용차 현재 속도 서브클래스 150 이렇게 200이 150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프로그램 2를 완성을 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요 세단 이제 클래스를 추가하는데 소나타 클래스는 카, 세단, 소나타 순서로 이제 상속을 받는 것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짜 보도록 하시고요. 자, 소나타 클래스에는 특별히 추가하는 필드나 메서드가 없다. 자, 이거는 패스한다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2를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2는 이제 터틀 그래픽 화면에서 마우스를 우리가 클릭하면 클릭한 점을 중심으로 거북이가 사각형을 이제 그린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 앞에 프로그램 같이 사각형의 두께, 그 다음에 폭, 넓이, 색상은 이제 모두 무작위로 이제 설정되게, 랜덤으로 설정되게 할 거고요. 자, 이 프로그램에는 슈퍼 클래스인 도형 클래스를 만들어서 서브 클래스인 사각형 클래스가 상속을 받고요. 프로그램의 1에서 다룬 객체 지향 기본 개념에서 상속까지 포함시켜서요. 객체 지향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터틀 그래픽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 터틀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무작위로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랜덤
임포트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 도형이라는 슈퍼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마이 터틀은 논 이렇게 초기값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cxcy는 00. 그래서 이제 중심값을 줬고요. 자, 이제 이니셜라이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셀프. 그래서 셀프의 마이 터틀은 터틀의 터틀의 터틀. 그래서 이제 거북이를 생성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펜 색깔과 이제 두께를 이제 무작위로 우리가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했었죠. R, G, B의 값을 이제 랜덤으로 주고요. 자, my turtle의 펜 컬러를 RGB 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셀프 my turtle의 펜 컬러를 RGB, 그러니까 여기서 무작위로 축출한 값을 줬고요. 그 다음에 펜 사이즈, 선의 굵기는 랜덤 레인지에서 1부터 10 사이의 값을 무작위로 줬습니다. 그리고 터틀의 그 펜 사이즈 값을 P 사이즈, 그러니까 1부터 10으로 우리가 생성된 값을 세팅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definition, draw shape, self, pass. 얘는 자, draw shape 메소드는 서브 클래스에서 이제 오버라이드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브 클래스죠. 쉐이프에서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입니다. 다시 쉐이프에서 보면 마이터틀과 cxcy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definition, initialize self xy 라고 줬고요. 자, shape init self. 그래서 이제 초기화를 시켜줬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슈퍼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 이제 생성자를 호출한 것이고요. x 값을 이제 요 렉탱글의 x 값으로 주고요. y 값을 요 렉탱글의 y 값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중심을 x, y로 받아서 슈퍼 클래스 상속받은 cx, cy에 이제 대입한 것이죠. 그리고 29행에서는 랜덤 레이지 20에서 100, 그래서 20에서 100까지, 그 다음에 요거 위드스 넓이, 높이도 20에서 100 사이고, 이제 무작위로 넓이와 높이를 이렇게 추출을 했죠. 자, 그 다음에 32의 드로우 쉐이프 셀프, 그럼 이제 네모를 그리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x1, y1, x2, y2. 이것은 뭐냐면 왼쪽 위 xy야 오른쪽 아래 xy. 그러면 요 점만 알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값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 값을 주기 위해서 셀프의 cx 마이너스 셀프의 위드스 나누기 2 해갖고 지금 이렇게 ss1을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위치 계산한 거죠. 사각형의 왼쪽이, 그 다음에 사각형의 오른쪽 아래를 왼쪽 위,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이렇게 계산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셀프 세펜, 그러면 이제 요건 부모 클래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펜 업이라고 그 위치로 가서 다시 펜을 다운해서 x1, y1, 그 다음에 x2, y2, 그 다음에 x2, y1, 그 다음에 x1, y1 이렇게 갖고 사각형을 그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efine screen left click은 자,
마우스가 왼쪽 클릭이 될 때, 렉탱글 인스턴트가 생성이 되죠. 렉탱글 인스턴트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드로우 쉐이프 메서드를 실행을 해서 사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틀 타이틀을 거북이로 객체 지향 사각형 그리기. 그럼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자, 터틀의 온 스크린 클릭, 스크린 레프트 클릭이라면 렉탱글이라는 객체를 그 점에서 불러서 드로우 쉐이프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임의의 값을 누를 때마다 그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작성될 것입니다. 여기 실행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그 슈퍼 함수라는 게 있는데요. 서브 클래스에서 우리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슈퍼 클래스의 메서드나 이제 속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이럴 때는 슈퍼 메서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클래스 카, 그래서 define 카 메소드 셀프, 그래서 이제 이거 프린트를 했죠. 그 다음에 서브 그 클래스에서 세단 카, 그래서 밸류 서브 값, 그래서 define 카 메소드 셀프라고 주고요. 여기서 이제 카 메소드, 그러니까 요거를 사용하고 싶을 때죠. 요걸 사용하고 싶을 때는 슈퍼 메소드를 사용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래스의 그 특별한 메소드가 있는데요. 그 딜레이트 메소드는 디스트럭터라고 불려서요. 생성자와 반대로 인스턴트를 이제 삭제할 때 자동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피트 메소드는 프린트를 이제 출력할 때 실행되는 메소드고요. 프린트 인스턴트를 실행하면 호출이 됩니다. add 메소드는 인스턴트 사이에 이제 덧셈 작업이 일어날 때 실행되는 메소드고요. 인스턴트 사이에 그 덧셈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비교 메소드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인스턴트 사이에 그 비교 연산 자를 이제 사용할 때 그럴 때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다음 코드에서 보면 클래스 라인 랭스에서 init 그래갖고 지금 랭스를 여기 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생성됐고 셀프 랭스에서 딜레이트 셀프 하면 길이 선이 삭제됐다. 그러면 이제 그 셀프 랭스 하면 이제 길이가 없겠죠. 그 다음에 add는 인스턴트가 이제 그 하나 인스턴트의 값을 출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LT 이건 이제 비교하고 이퀄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건 한번 여러분이 실행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추석 메서드입니다. 서브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이제 오버라이딩 한다 그랬죠. 근데 슈퍼 클래스에는 빈 껍질에 메서드만 만들어 놓고 내용을 이제 패스로 채우는 방법이 이제 그 추상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슈퍼 클래스에서 그 지금 함수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패스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밑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 클래스를 이렇게 서브 클래스가 그 슈퍼 클래스를 사용해서 서브 클래스를 만들고요.
여기 안에 있는 메소드를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슈퍼 클래스를 부르고 서브 클래스 값을 이렇게 패스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서브 클래스 1은 이렇게 만들었고요. 서브 클래스 2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자, 서브 1의 메소드를 출력을 부르면 이렇게 오버라이딩 함이라고 출력이 되는데 서브 2는 그냥 패스죠. 그러니까 여기 좀 패스한 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을 겁니다. 요 문장은요.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디펜스 메소드 셀프에서 rise not implement error 라고 주면 이렇게 오버라이딩 하지 않았다고 not implement error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멀티 스레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스레드는 이제 프로그램 하나에서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하나가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멀티 프로세스는 이렇게 일반 프로그램은 이렇게 작업이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이 시작하고 그 다음 시작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건데요. 멀티 스레드는 이렇게 작업이 이렇게 중복되게 하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멀티 스레드라고 부르고요. 자, 스레드는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음악을 듣고 점수도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요것은 이제 그 자동차 세대가 이제 경주를 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4행에서 13행까지를 보시면 이제 클래스를 정의했고요. 카 이름, 그 다음에 이름을 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0서부터 3이니까 다시 리마인드 하면 0, 1, 2 이렇게 3번 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주고 플러스를 하면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 문자일 경우에 부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이름의 차가 달립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카 뒤에는 이렇게 아무 값도 없이 주고요. 타임 슬립 0.1 그러면 0.1초 잠깐 이제 멈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자동차 1, 그 다음에 자동차 2, 자동차 3 이렇게 해서 지금 인스턴트를 이렇게 3개를 만들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3개를 실행을 시켜 보면 하나가 실행되고 2개가 실행되고 3개가 실행되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요거를 동시에 출발시키고 싶다 라고 이제 하는 그런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시퀀셜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실행이 됐죠. 자, 근데 이것을 이제 동시에 출발시켜서 우리가 멀티 스레드 기법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동시에 요거 세 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소스는 같고요. 여기 이제 인스턴트 만드는 것도 같은데요. 자, th1은 스레딩, 스레드, 타겟은 카1의 런카 이렇게 좋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여러분 스레드라는 메소드는 처음 봤죠. 그래서 여기 스레드라는 메소드는 이렇게 임포트를 시켜야지 멀티 스레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를 만약에 이렇게 멀티 스레딩 기법을 써서 카1의 런카, 카2의 런카, 카3의 런카 요거 그 앞에 프로그램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레드를 통해서 이렇게 세 개를 하면 하나가 실행되는 게 아니고 멀티 스레드 기법을 통해서 실행이 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
2, 만 3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멀티 스레딩 기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멀티 프로세싱입니다. 이것은 이제 CPU를 동시에 여러 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멀티 프로세싱 기법은 저기서 많이 씁니다. 어디서 많이 쓰냐면 인공지능 기법에서, 머신러닝 기법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포트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멀티 스레딩이 아니고 멀티 프로세싱을 임포트 시켜주고요. 이것은 그냥 똑같습니다. 문법 MP1은. 그래서 지금 파이썬이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멀티 프로세싱은 타겟은 메서드 또는 함수고 아기먼트는 매개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1, 카2, 카3를 실행을 시키면 실행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MP1 스타트, MP2 스타트, MP3 스타트, MP3 스타트 하면 이게 이제 멀티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보면 이렇게 멀티 프로그래밍 기법을 써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한 개념은 앞으로도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개념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 프로그램은 앞에 프로그램을 써서 이렇게 각각 합을 계산하는 스레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여러분 프로그램 공부에 이제 많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용어와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 이 정도만 아시면 학습 성과는 달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